자,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4주차 수업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죠. 한의학개론에서 임상각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업을 못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의학의 기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퀴즈를 한번 냈죠. 그 퀴즈를 낸 것은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와서 말을 하라고 하면은 말을 못 할까봐 그래서 좀 미리 좀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그 퀴즈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다른 분야, 뭐 그런 분야를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배워왔던 한의학이라는 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또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식으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혹시 뭐 이야기하고 싶을 사람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한의학 또는 뭐 한의학 공부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이야기하면 돼요. 자, 이야기를 누가 좀 해주시죠. 시작부터 이렇게 침묵으로 하면 안 되는데 퀴즈에 풀었던 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자, 누가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부탁을 하는데도. 자, 침묵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죠? 누구든 우리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우리를 구제해 주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 동료들을 좀 살려줄까? 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해결을 해줄까? 자, 누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어디요? 어디 있어요? 누가 이야기 한다고요? 예? 어려웠어요? 네? 이야기 할 거예요? 저요? 예. 누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예. 마스크 쓰니까 어디서 이야기하나 잘 안 들려서. 예. 한번 이야기 해줘요, 그럼. 예. 한의학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배워야 될 내용도 너무 많고 앞으로 6년 동안 뭘 배워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렇지만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배워야 할 것은 많은데 재미는 있겠다. 뭐 그렇게 암기하는 거는 재미는 없겠죠.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여러분들 상상 외로 많아요. 그런데 의대 친구들보다는 너무 또 안 외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의대 졸업한 사람들과 한의대 졸업한 사람의 차이점은 의대에서는 배웠던 걸 갖다 다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편인데, 한의대에서는 그 배웠던 걸 갖다가 내가 내 걸로 체화시킨 다음에 다시 활용해야 되는, 배운 걸 암기한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암기한 내용을 내 걸로 만들어서 다시 토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암기한 상황을 다시 활용해야 하는, 내가 내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런 과정들이 더 필요해서 만약에 뭐 소화가 안 된다 하면 소화제를 어떤 종류를 쓸 것이냐, 뭐 담즙이 안 나오니까 담즙을 2담배를 쓴다, 또는 뭐 이 대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장을 이게 활성화시키는 약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소화제가 있는데 한약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사람이 소화가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냐, 비위가 약해서 그러냐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는 약제가 전혀 달라지고 치료법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똑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의학이라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다른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해주시죠. 예. 저도 한의학이 어렵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현대의학도 같이 배우는데 이제 비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교수님이 이게
현대의학에서 저희가 배우는 스플린이 아니라 펑크레아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상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음양 오행 같은 경우에도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고 정말 그런지 좀 토론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가, 그렇게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해 볼, 이야기해 볼 사람 있을까요? 예. 그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병인론을 배울 때 풍원사습조화를 조금 현대적인 질병으로 풀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예. 또 이야기 또 계속 해주시죠. 그 옛날 용어를 현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옛날 사람들은 그 당시 용어로 글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용어를 지금에 맞게 다시 고쳐 쓰는 것도 그런 작업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들은 옛날에 있었던 걸 갖다가 현대화시키고 또 현대화시킨 글을 그걸 갖다가 환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또 해줘야 되죠. 자, 우리가 이명이다, 난청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뭐 쉽게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은 또 어려운 경우도 있죠.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환자가 말하는 용어와 우리가 암기하고 배우는 용어가 많이 달라요. 환자가 머리가 아파 하는데 머리가 어떻게 아프냐? 뭐 쑤시듯이 아프냐? 혈관이 푹 찌르는 듯이 아프냐? 뭐 아픈 종류가 다양한데 나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그냥 허리가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느냐. 또 환자한테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고 환자가 말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차트에서 무슨 증상이라고 써야 되느냐. 그 증상이 어떤 거라 써야지만이 환자가 말했던 이 증상을 우리가 배웠던 용어에 맞춰서 써놓아야지 이 변증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어려운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옛날부터 써오던 용어니까 우리는 또 그 용어로 지금은 어렵죠, 여러분들이. 옛날 용어를 갖다 외우기 어려운데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그게 더 쉬워져요. 그냥 옛날에 썼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한의학의 이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수 있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죠. 뭐 그 정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주제로 가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부하는 방법, 한의학 공부 방법, 뭐 다른 것도 괜찮고 어떤 것도 좋아요. 예.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한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조언은 내가 좀 이따 해줄 테니까 우선 여러분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죠. 현대의학 경우에는 양리 기전을 먼저 밝히고 그것을 임상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의학은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누군가 수천 년간 누적되었던 의료 데이터를 임상에 쓰고 그것을 차후에 과학적으로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의학들도 그 고대인들이 시각에서 써놓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에게 현대의학에 익숙한 저희에게 좀 적용하기가 낯설었는데요. 이번 한의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의사학과 원전학에 집중하여서 고대인들이 시각에서 의료 현상을 바라보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또 다른 비슷한 뭐 이야기를 할 게 없을까요? 예, 원전 의사뿐 아니라 원전 의사 같은 경우는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과 다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원전이라서 이걸 외워라 뭐 하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원전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보야죠. 한자로 된 거 다 원전에 포함시켜서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 원전 시간에 내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경에서 어떤 한의학 기초 이론들이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론들이 바로 임상에 적용되는 경우는 적어요. 그 이론들을 가지고 한번 내가 재구성을 해서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실제 내경 나온 말을 그대로 활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영추에 보면은 그 쉽게 표현하면 먹는 데 있죠. 자, 먹는 데는 어떻게 치료하냐? 사열시켜서 먹는 걸 빨리 빼내라. 죽은 피를 빨리 빼내라. 하는 식의 치료법. 그러니까 사열시키는 이런 방법으로는 지금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대부분 다른 종류는 소문 영추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음양론, 오행론을 딱 기본적인 이론을 만들어 놓고 음양, 오행을 갖다가 장부와 연결시키고 경락과 연결시키고 다른 이 치료에 연결시켜서 그걸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의학을 갖다가 더 크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경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경이란 거 외우라고 하니까 싫죠. 어떤 과목에도 외우라고 하면 다 싫은데 특히 내경은 한자로 돼 있고 잘 모르는 한자로 돼 있고 봐도 모르겠고 한 이런 걸 갖다가 또 암기하라고 하니까 좀 더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때는 지금 윤 교수님이 퇴임하시면은 신임 교수가 오시겠죠. 새로운 교수님이. 그럼 새로 오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열정이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원전 시간에 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도 가능하겠죠. 실제로 모든 학교에서 원전 교수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열성적으로 수업을 하시죠. 그 열성이 여러분들한테는 괴로움이 되겠지만은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런 수업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그건 교수님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내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활용하느냐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친구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이야기 좀 할 사람 없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좀 수업이 쉽게 갈 건데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공부하는 방법, 교수의 의견을 말하라 하는데 다들 편차가 너무 심해요. 교수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모든 교수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로 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책을 읽고서는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원전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겠죠? 학교에서 지금 수업 나가는 거 해부학 같은 거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 교수 회의를 거쳐서 그 교과 과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교과 과정을 개편을 할 거예요. 내년에 작업을 해서 후년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과 3학년 2학기 때부터 임상실습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상실습이 1200시간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임상실습 늘어난다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임상교수들이 임상실습에서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임상실습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학생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시간 늘어난다고 더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시간을 늘리기로 해서 내후년부터는 여러분들도 본과 3학년 2학기 때부터 임상 실습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교과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이런 교과 과정을 갖다 만들 때도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거,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 하면은 학생들이 설문조사할 때 답변하는 것은 좀 약간 실망이죠. 이 과목은 교수님이 참 천사라서 이 과목을 더 해야 돼. 이 과목은 특히 한문 같은 거 이거 싫어. 과제물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과목은 없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인기투표 하다시피 그 설문조사 내용을 답변하다 보니까 그것이 활용이 안 돼요. 이 중에는 그 중에는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견까지 같이 무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 설문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게 내 과목, 이 과목이 싫으니까 난 이거 싫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와 우리 후배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설문에 응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과 과정을 만드는데, 나는 일단은 그 학교에서 나오는 수업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아서 다 따라가야 되는 거, 기본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남죠. 언제? 방학 때. 그래서 학교 때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 하는 거, 뭐 F 나오면 좀 서운하니까 F 나와도 뭐 인생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한두 번 1, 2년 늦는다고 뭐 크게 뭐 저기 되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나 학교 수업보다 나 연애가 더 좋아. 나 연애하겠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급되는 것이 뭐 쪽팔린다, 내가 공부했다,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잠시 딴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잘 못 들었어. 그래서 F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좀 편안하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F 맞았던 분들이 지금 교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F 맞았다고 내가 성적이 뭐 나를 공부 못한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F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예과 때 정도에서는 한문에 대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문, 그 흔히 말하는 만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영어 어느 정도 하죠. 뭐 이게 프리토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책을 보면 책을 읽어줘요. 그죠? 해부학교재, 한글로 나오죠, 요새는. 해부학교재 한글로 나온 거 말고 영어판 해부학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다 읽어줘요. 일단 뭐 생리학은 좀 어려워요. 생리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읽어줘요. 70~80%는 읽어줘요. 왜? 영어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들이면은 돼요. 한문 한자도 외국어라 생각하고 영어라 생각하고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예과 1, 2학년 동안에 한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한문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그럼 논어맹자 같은 이런 동양 사상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그런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것들, 특히 동양 사상을 배우기 좀 쉬운 것은 주역을 보면 좀 쉬워요. 주역도 이 유튜브에서 강의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 강의했던 것들, 아까 뭐 전통문화연구회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한문에 대한 공부를 예과 1, 2학년 때까지 좀 해주시고, 뭐 본과 때까지 가서 한문 공부하라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해요. 못하죠.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과 가서는 1, 2학년 때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한의학적 생각들, 항상 자연계 바깥에 보라 했었죠. 바깥에 보면 지금 저 목련 있죠, 목련.
목련이 지금 잎이 다 떨어지고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겨울눈이 나와 있죠. 겨울로 나온 것이 이것이 봄이 되면서 첫 번째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눈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개나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꽃이 필 때 어떻게 피게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면 겨울에 저 상태로 있다가 봄이 돼서 첫 번째로 꽃이 피는, 빨리 꽃이 피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자연의 현상 또는 얼굴 관찰하고 옆 사람 관찰하고 내 맥 잡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라겠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과 한 2학년 때쯤 되면은 나는 보라고 하는 책이 생겨요. 본과 2학년 때 그때는 의방지폐라는 책이 있어요. 의방지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청나라 시대 왕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의방지폐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본과 한 3학년, 4학년 이때쯤 되면은 그때 돼서 볼 책은 동의수세보원 있어요. 동의수세보원 어떤 책인지 알죠? 예, 이재만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원문을 보라는 게 아니라 동의수세보원에서 그 책을 주석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동의수세보원을 한글로 주석을 다는 사람이 있는데 한동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한동석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유명한 책을 썼는데 한사들은 웬만하면 아는 책인데요.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네,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1950년대쯤에 그때쯤 쓰셨는데 한동석 선생의 일화 중에서 최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내경 운기편, 소문 운기편을 갖다가 진짜 만독을 하셨어요. 만 시간이 아니라 10,000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읽으면 처음 읽을 때는 한 9편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한 10,000번 정도 읽으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다 후루 지나가겠죠? 그래서 뭐 구태 안 외워도 그냥 줄줄줄 나오게 되는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동의수세보원을 주석을 다뤘는데 동의수세보원을 주석을 다루면서 처방 이야기를 해요. 자, 동의수세보원에서 소양인 약이다. 소양인은 쓰는 약이 독활지향탕이다. 라고 했는데 이 독활지향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독활지향탕은 팔미 안에서 육미를 변했다. 육미는 육미지향탕이죠. 그래서 팔미지향탕에서 개부팔미 안에서 육미지향탕을 변했는데 이 변하는 과정이 육계와 부자를 갖다 빼고서는 육미지향탕을 썼어요. 그래서 보험시키는 약을 썼는데 이 육미지향탕이 전을이라는 사람이 소아과 처방에서 소아는 순양이기 때문에 양만 있기 때문에 구태의 양이 많은 양을 도와주는 육계 부자를 갖다 빼고 음을 육미지향탕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육계 부자는 8개 처방을 2개 처방을 빼고서는 송나라 시대에 전을이 그 육미지향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육미지향탕을 갖다가 또 후대에 가서 명대 장계민 같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좌규한 우기음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또 활용을 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재만 선생님께서도 그걸 갖다가 독활지향탕으로 변방을 했어요. 왜 그렇게 변방했냐면 소양인 같은 경우는 비대신소, 비장은 기능이 크고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신수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약으로서 육미를 잡았어요. 그런데 육미를 잡았는데 소양인은 비대신소하기 때문에 비장이 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에 비장을 보호하는 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육미에서 산약을 빼버려요. 산약을 빼고 그 다음에 소양인의 어떤 상태를 보니까 신수가 부족해서 수가 부족해서 화기가 많이 뜰 수 있다. 그래서 화생풍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독활방품 같은 걸 넣어가지고서는 그 화생풍하는 것도 막아줘야 된다 해서 독활지향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처방이 이렇게 변해나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여기서 소양에는 이런 처방이 이런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이런 약을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방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한동선 선생님이 쓴 동의수세보원 주석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꼭 보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약 공부하는 방법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 책을 좀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 강조하는 게 있었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면 딱 하나 있죠. 외우라고 했던 거. 다 한약 개론 시간에 원래 다른 수업처럼 하면은 다 왕창왕창 다 외워야 되고 책을 다 외워야 되는데
나 외우라고 안 하겠다. 근데 요것만은 꼭 외워라. 뭐가 있을까요? 외우라고 한 거. 네, 뭐예요? 네, 12견학 유주순서.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요? 딴 거 포기하고 그것만 외우라고 했는데 그걸 못 외웠어요. 12견학 유주순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 야 얘기해봐 하면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모르죠? 스테움 폐경. 예, 그 다음에 세양면 대장경. 종염 위경. 비경. 족태원 비경. 그 다음에 자, 한 개 됐고요. 또 다음에 소음신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가 나오는데 생각해서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줄줄줄 나오게. 네, 조금만 더 외워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줄줄줄 나오게 암기가 그건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학숙제라고 하면서 6년 동안 하라는 것이 본인의 맥 잡아보라 했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 딴짓하고 졸고 있는 사람들 맥 잡아보고 그 사람을 내가 딱 지목했을 때 섬찟하죠. 섬찟하면 또 그때 또 맥상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상태를 갖다 잘 알면서 내 맥이 바뀌는 부분들을 한번 꼭 활용해 봐라. 맥은 어디서 가르쳐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교 수업에서도 아마 진단할 시간에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나도 잘 뭐 수업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실제로 이 자기 맥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배워야 돼요. 그거는 맥은.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맥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 했을 때, 딱 이 사람 맥을 잡고, 자, 이 사람 맥이 무슨 맥이다. 너 잡아봐라, 너 잡아봐라, 막 잡아보라 하면은 이 사람 맥이 어떻게 그대로 나올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바뀔 확률이 크죠? 이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나를 손목을 잡아줘. 두근두근 하다가, 이 친구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를 잡아. 아이씨, 짜증나. 하면서 내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맥상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변화하는 과정들을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본인은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은 알아가지고 맥이 변하는구나 하는 거 하는데, 자, 이 사람 맥이, 자, 이 맥이 부맥이다. 잡아라 했을 때 이 사람 여러 사람 잡으면은 이 사람 맥이 처음엔 부맥이었다가 나중에는 진짜 다른 맥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맥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자기 맥을 많이 잡아보고, 그 다음에 좀 선생님을 한번 모셔서, 그 선생님 모셔서 공부하는 것은 졸업하고 나서 한의사가 된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 공부는 그래요. 책을 좀 많이 봐야 된다. 근데 많은 책을 많이 보기 힘들어요. 우리도 학생 때 뭐 서클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의보감을 다 본다고 봤는데, 우리 때는 못 보고 우리 1년 후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우리는 시작하면서 못 보고 그랬는데, 그 너무 방대한 책을 한번 쭉 봤는데 뭐 봤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너무 큰 책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작은 책을 차라리 10번, 100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해서 두 가지 책을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주면은 임상에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죠. 뭐 어떤 과목은 이 과목 필요 없어, 이 과목 왜 해?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교과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 크게 말하는 거 없죠. 한문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본과 1, 2학년 때까지 자연계 관찰, 내 몸 관찰. 여러분 관찰 많이 했잖아요. 맥을 잡고 맥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혀를 보고 그 상태 파악하고, 얼굴 보고 얼굴 그림 그리면서 파악하고, 얼굴에 어떤 부분에 어떤 이상이 생기느냐. 자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생기면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 항상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관찰하고 자연계 관찰하고, 자연계가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구나 걸 갖다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이쪽 한번 사진을 계속 찍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 쫙 찍어보면은 변하는 모습이, 나중에 사진 한번 쫙 돌려보면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변하는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갖다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계가 이렇게 변하니까 내 몸에도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만 지금 자꾸 쓰려 했는데 다른 사람 좀 이야기를 또 하시죠.
공부하는 방법 뭐 이 정도 이야기했고 또 자,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 자, 이야기 좀 누가 해주실래요? 막 찔러대니까 예, 한번 해줘요. 예. 제가 생각했던 한의학은 1년 전 면접 준비할 때 떠오르던 질문이었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 되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이 살짝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의학은 그런 면에서 훌륭한 의학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시대에 더욱더 중요시되는 의학 기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안 쳐줘요?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예. 뭐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의학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또 다른 이야기 있을까요? 유사한 이야기나 그거 아니다. 다른 주장도 괜찮고요. 자, 내가 이 짓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할게요. 하도 발표를 안 하고 하니까 딱 지목해서 누구 하라 이렇게는 안 하고 싶은데 좀 하게 됐어요.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조금만 크게 이야기하면 돼요. 네,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양의학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양의학은 수술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쓰는 반면에 한의학은 몸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서 그 점이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의학과 좀 다른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네. 자, 이거 마이크 줬어요. 네. 아까 말한 친구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연과의 조화와 음양오행 같은 그런 요소도 들어가서 양의학과는 다른 의학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양의학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줬는데 예방의학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근데 꼭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는 용어가 예방의학이다라고 해서 그렇지 그 인체의 상태를 갖다가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예방이라는 측면이 병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병이 시작되는 징조를 알아가지고 그 시작될 때에 조금만 변화, 이거 갖다가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빨리 치료할 수 있고 빨리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옛날 무협지를 보듯이 무협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한의학에서는 그 옛날 이야기 때 그러니까 옛날이라면 뭐 거의 뭐 BC 기원전 이전 시대에 그때 있었던 의사들의 일화를 보면은 뭐 화타도 조조의 머리를 잘라내서 수술해서 그 혈종을 빼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실제로 그 조조의 머릿속에 혈종이 있나 모르잖아요. 그냥 딱 보고서는 이렇다라는 걸 갖다 파악해서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지금 같았으면은 그러니까는 그게 가능하죠. 왜?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가지고 머리에 뭐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했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게 가능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걸 갖다가 파악해낼 정도로. 그 정도까지 실력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헌에 나온 거니까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일을 보면은 믿기 좀 어렵죠. 말을 보면은.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 옛날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학 수준이라든가 그러니까 의학이라기보다는 자연계를 관찰한 이런 수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연계에서 이런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상이 인체에도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상이 있는 걸 갖다가 자연계 이런 이상을 인체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하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징조가 나타날 때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봤어요. 그런데 그런 징조를 갖다가 파악하는데 가장 훌륭한 의사들은 딱 보고 아는 거죠. 딱 보니까 이 사람 어디 아프다. 이 사람 어디 아프다. 하는 것 다 파악해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사진법을 이야기하면서 망진을 중요시한다라고 했던 것은 망진이 그만큼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의학만 공부해서 막 배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그래서 한의학은 서양의학처럼 무조건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웠던 걸 갖다 내가 내 몸에 체화시키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표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뒤로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암기하고 이해한다면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암기한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이해를 하고 암기하면 암기가 좀 쉬워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완벽한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가 된 상태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고 암기한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써먹어야 되겠죠. 자, 내가 침을 배웠다 또는 맥을 배웠다 하면 맥을 갖다가 딱 이 사람 맥을 잡고서는 맥에 어떤 이상이 있나 없나 맥을 잡았을 때 아프다 안 아프다를 갖다가 파악해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의학 뭐하러 배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한의학 배우는 것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한 6년 후에 보면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를 보기 위해서 한의학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갈 때 가장 궁극의 목적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대부분은 임상에 종사를 하게 되죠. 나처럼 학교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임상에 나가니까 임상에서 환자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환자를 볼 때 잘 보냐 못 보냐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학교 성적이 좋다고 환자를 잘 보고 많이 고치느냐?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기들도 보면은 학생 때 본과 3, 4년 때 그냥 월등하게 1등하는 친구가 한의원은 좀 월등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친구들도 있고 좀 계속 저공비행했죠. 시들시들하고 F가 가끔 나올까 말까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고 했던 친구다 또 돈은 또 가장 많이 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별도의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한의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좀 더 낫겠죠. 생리학을 배우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완전 도대체 모르는 소리를 갖다 막 왜 이렇게 저렇게 짓거려대고 하느냐 하는데 보면은 원전과 생리학이 연결되어 있어요. 생리학에 나오는 대부분 이론이 다 원전에서 나온 이론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거기다가 현대적인 부분을 추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경에서 나온 이론이 100% 옳다? 아니에요. 틀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경에서 틀린 이론을 갖다가 원본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환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내경에서 잘못된 걸 갖다 이거 내경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 주실래요?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이야기할 사람 없을까요? 없다고 끝나진 않아요. 이야기를 좀 해줘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 끝나죠. 할래요? 이야기 좀? 날 열심히 쳐다보는데 눈 돌리지 말고 한번 해줘요. 네. 아무 이야기나 괜찮으니까 한번 해줘요. 그 다음 옆으로 갈게요. 이렇게. 네.
음과 양으로 모든 걸 이해한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2학기 때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방제학이라든지 상한론, 운명, 그리고 분초학 이런 것들을 얕게 좀 넓게 배우면서 한의학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전문적인 학문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신기했던 점은 그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이랑 현대의학의 진단 방법이 또 비슷하다는 것은 또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의학이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한의학은 자연을 바탕으로 인체의 답을 찾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저희가 배운 순서를 한의학 개론에서 배운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천인상응이나 오행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혈진액, 오장육부, 경락 등의 신체 상호작용을 배운 뒤 마지막으로 변기나 유금과 혈당 등의 변증, 외감열병 등의 질병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한의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한의학이란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인체 내부를 비롯해 그 주변을 둘러싼 외적인 것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크게 쳐줘요. 박수 치려면은. 이렇게 안 들리잖아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한의학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의학은 비슷한 증상을 보여도 환자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 점이 서양의학과 비교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양의학은 질병 기준 해당 여부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고 병명이 같을 경우에 동일한 치료와 식생활을 권장하는데 이것은 한의학과 달리 사람마다 다른 체질이나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독자적인 의료로서 환자의 건강을 이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의학이 천인합일의 과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의학계론 첫 시간에 천인합일, 천인상과 같은 개념을 배우기도 했고 1년 동안 한의학계론을 배우면서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원리를 알면 사람의 이치를 알 수 있다고 배운 것 같고 또 하늘의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인간한테 적용시켜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천인합일의 과학이라고 생각했고 또 철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과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배우면서 인간의 중심을 육체라고만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의 내면과 정신도 중요시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지금 네 사람은 다 비슷하게 한의학에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줬죠.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니까 좀 서운하죠, 내가. 잘하면서. 예, 그래서 나하고 수업할 때는 어차피 내년에도 의학사 수업을 하거든요. 의학사 수업은 오늘 수업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수업과 거의 비슷하게 그 플립러닝 형식으로 해서 토론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플립러닝 하면서 그 시도를 못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 지금 출제했죠. 문제 출제한 거 객관식 문제 출제한 거 그거 공개를 해줬죠. 아마 요번 시험에도 거기서 문제 몇 문제 낼 거예요. 나도 문제 새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썼던 거 그대로 쓰려고 해서 2개 분반에 그거 다 공개를 해줬어요. 2개 분반 다 공개해줬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보면서 문제를 진짜 잘 만든 사람은 굉장히 잘 만들었고 아닌 사람 좀 잘 그냥 뭐 대략 만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공부를 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들어와서는 이제 1학기 때까지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했죠. 한의학의 기본 이론 같은 거에서 천일합일사상, 음양오행론, 장상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갖다 쭉 이야기했고 2학기 때는 이제 방대한 내용을 뭐 본초학도 한 6, 7시간씩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뭐 이런 거 생리학, 원전 이런 부분들을 다 2학기 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본초학, 방제학, 진단학, 병리학, 생리학 같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뭐 길면 2번, 짧으면 1번 이렇게 나눠서 이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초학 부분을 좀 짧게 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초학과 방제학이 연결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본초가 조금 짧게 갔고 방제에서 그 부분을 대신했죠.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교과 과정에서는 방제학은 거의 뭐 수업 시간 있으나 마나 하는 정도로 예전은 그랬어요. 진단학도 2시간, 방제학 2시간 뭐 이래서 방제는 본초를 배운 방제도 알 수 있다. 또 그리고 방제는 임상 과목에서 하나하나 그 처방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처방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요즘 와서 교과정이 변경되면서는 방제학도 그 나름대로 그 방제의 구성 원리를 갖다 이야기하고 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방제학 시간이 좀 늘고 진단학도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뭐 기계 진단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또 강조하고 하는 부분들로 좀 변화가 되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맥을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 돼야 되죠. 한의원에 갔는데 맥도 안 잡고 가서 침만 맞고 왔다 하면은 좀 서운하죠. 요즘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한의사들이 맥을 안 보는 이유가 뭘까요? 한의사들이 그냥 한의원 가서 침만 맞고 오고 맥을 안 보고 침만 맞고 왔다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한의사들이 맥을 안 보는 이유 정답은 딱 정해져 있죠. 잡아도 모르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치부가 나오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모르니까 안 하고 나한테 어려우니까 이거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원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모르고 힘들고 하니까 필요 없다. 해부학? 내가 봐도 해부학 우리는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해부학은 여러분 무조건 중요하다 생각하죠. 왜 중요할까요? 양방에서 하는 해부학, 지금 해부학 교수가 하는 해부학이 우리 한의학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도움이 된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게 중요해 보이니까 이건 많이 해야 되고 원전은 진짜 어렵고 하니까 어려운데 F를 안 내니까 점점 이거 필요 없게 하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변해가는 이런 것이 조금 아쉽죠. 근데 시간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해주면은 여러분들 능력으로는 한문 어렵지 않아요. 한 8, 90% 쉽게 갈 수 있는 대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죠. 해부학 하는 것만큼 시간 투자 해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해부학 하는 거랑 원전 하는 거랑 투자를 어디에 더 많이 해요? 원전 시간 투자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정신없죠. 1급까지 다 마친 사람들이 1급 한자까지 다 쓴 사람들이 아직도 한의학개론 책의 교재의 한자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한문에 좀 더 시간을 투자를 좀 더 해주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인데 한문에 대한 시간 투자 안 하고서는 어렵다, 또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서 마침 또 그 담당 교수님이 F를 안 내는 걸로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참에 그냥 안 하자 라고 해서 백지를 내도 성적이 나가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됐죠. 아마 원정 교수님이 새로 오시면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백지를 내면 무조건 F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정 개편하면서 그 유급제도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유급제도가 좀 이 F 유급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F2급제가 없어지면은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 생각해보면은 학생들은 굉장히 불리해져요. 나도 F를 못 내게 되죠. 근데 F2급제가 없어지면은 F를 내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2.0 유급은 살아있으면은 2.0이 안 돼서 유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잘해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F2급제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생스럽죠. 성적을 딱 따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 교수님들에게 건의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건의할 것 중은요. 그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급수 한자 써야 되니까 다른 시간에 급수 한자 쓰고 막 그렇게 급해서 급하게 쓰고 하니까 그때 쓰는 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냥 기계적으로 막 쓰는 이런 식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 교수님들에게도 건의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투자할 시간, 특히 해부학 같은 경우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 투자할 것은 이 정도 되니까 그만큼 이 과제를 내달라 하거나 좀 이렇게 요구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한데 한 과목은 중요하다. 나도 내 과목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수업을 나갈 수도 있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교수가 다 내 거 다 중요하죠. 교수 입장에서는. 교수가 다 중요하다 해서 자기 거 좀 더 많은 과제를 내고 시험 보고 어렵게 하고 한다면은 학생들은 거의 죽어나죠. 지금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다 힘들다 해가지고서는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힘든 건지 힘든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가야 될 것이고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점점점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하게 된다라는 것 좀 생각해 주시면서 모든 과목에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좀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줘라. 그래서 예전에 이 유급당하거나 또 뭐 공부 힘들다 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럼 딱 하나 물어봐요.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들다 하는 학생들한테 딱 물어보는 거 한 가지. 딱 하나 이거 물면 알아서 가요. 죄송합니다 하고 가요. 과연 뭘까요? 생각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교수, 예? 비슷해요. 예. 죽을 만큼 했냐는 아닌데, 너 하루에 몇 시간 자냐? 하루 몇 시간 자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 요 시간하고, 지금 대학 가서 하는 거 보면은, 딴짓 하는 거 굉장히 많죠. 다른 짓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의학에 대한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 거기에 안 하니까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죠. 거기에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 언제 노냐? 놀 시간 꼭 학기 중에 놀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방학 때문에 꼭 공부하겠다고. 거꾸로 하셔야 되겠죠. 학기 중에 학교에 있는 공부하고 방학 중에 노세요. 방학 중에 동기가 없으니까, 친구가 여기 없으면 쫓아가서라도 놀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뭐 저쪽 제주도라면 제주도 쫓아가서 거기서 놀다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해야 되지. 방학 동안에 놀고 학기 중에 학교 공부 좀만 더 신경 써라.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근데 꼭 여러분들은 청개구리라 반대로 하죠. 학기 중에 동료들이 많으니까 놀기 좋으니까 놀고, 방학 중에 공부해보겠다 하는데 집에 가서 공부해보려고 하니까 도와줄 친구가 없어서 못하겠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바꿔서 좀 생활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의학사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이 다음 학기에도 플립러닝 형식으로 여러분들 토론을 갖다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키워드 정도 쓰고선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것도 있고, 시험 문제 만들어서 객관식 문제 출제하고 그냥 빨리 제대로 만든 팀은 빨리 그냥 끝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조절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플립러닝이 또 진행이 되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발표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반들은 다 마련해 줬잖아요. 퀴즈에도 퀴즈 내용 쓰니까 토론할 때 발표할 때 쓸만한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딱 하라고 주의하지만이 하지 안 주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것이 좀 아쉽죠. 그냥 어차피 누구든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은 딱 지목해서 시키려고 안 해요. 나도 학생 때 많이 당해보니까 참 싫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게 내가 나서면 다른 우리 동료들이 좀 편해진다 라는 것 좀 생각해 주시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그 포트폴리오 오늘까지를 연장시켰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넣은 것까지 다 해주시면 좋고 요 녹화한 거는 이 클래스룸에 올려줄게요. 요거 녹화하는 것은 유튜브